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북한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이제 자영업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네. 이 북한이라는 것이 겉으로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회 체제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공산주의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이렇게 맞서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북한은 현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가장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랬는데 네. 북한의 이 시장 경제가 언제부터 그런 게 기운이 생겨났나요? 6.25 전쟁에 지고 뭐 5, 6, 70년대는 그런 기운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60년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60년대는 그 북한의 경제적인 그 상황들이 여기 대한민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천 뭐 이런 공업 상품도 많았었고 근데 7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0년대까지 그걸 이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60년대부터 시장 경제가 좋아졌던 그 상황들이 90년대까지 김일성이 다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경제가 네. 그 집단 계획 경제로서 나름 장점을 가지고 물론 소련도 뭐 한때는 반짝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네.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완전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예. 그 이런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 보니까 백화점 또 달러 상점 뭐 다양한 이런 상점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체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점 가면 일반적인 그 이 식료품, 그다음 공업품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이란성이든 일란성이든 쌍둥이 낳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정부에서 소정리 그 우유랑 혜택이 있었습니다. 예, 70년대 초반까지 있었고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그 소젓 여기 말한 분유죠. 그 소젓이 그 아빠가 정부에서 이렇게 선물로 왔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그 생각이 지금 나긴 나는데 그리고 설탕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식료 상품 모든 공업 상품들이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잘 했습니다. 예, 생활 형편도 좋았고. 근데 70년대 후반부터 한 가지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네네네네. 자, 그러면서 80년대는 좀 어땠습니까? 80년대는 그게 조금씩 어쨌든 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예,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80년대는 한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예, 줄어들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90년대 중반에 그 사망하다 보니까 초반까지 조금씩 간들간들 유지해 오다가 김일성 사망. 예, 그때 이미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통해서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통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일성이 일대에 사회주의적인 틀이 유지되어 오다가 김일성의 죽음과 더불어서 좀 무너졌다. 예,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 러시아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70년대 말까지 상황이 안 좋으면서 좀 버티다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91년에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나라들과 궤를 거의 같이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러시아나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후반에 이제 이 모택동이 죽고 과도 체제를 거치고 덩소평이가 잡으면서 이제 개방 경제로 이렇게 가면서 겨우 이제 좀 버틴 거고 그 소련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80년대 때는 속으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억지로 유지를 해왔던 거죠. 북한도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동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이제 무너졌는데 특히 뭐 90년대 때는 북한하고의 동지적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느끼는 데미지도 더 컸겠죠. 예, 더 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잔고 그런 걸 가지고 생활하고 북한을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80년대부터 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사사 여행자 중국에서 북한으로 여행 오면서 여행이라고 명칭은 여행이지만 결국은 장사죠. 예, 장사고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동해바다에서 나오는 명태가 많다 보니까 명태를 많이 대량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또 방문 가면서 경제 상황이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드니까 공업 상품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사사 여행자들이 가져오는 공업품 상품이 시장에서 유행이 됐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네,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북한 주민들이 이제처럼 뭐 중국에서 필요한 뭐 해삼이라든가 낙지, 명태, 주로 명태인데 그런 걸 가져다가 중국에 가서 팔고 거기에 따르는 또 돈을 가지고 공업품이라든가 식료품 같은 거 식료품은 워낙 제한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가져오고 대부분 공업 상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테트론천이라든가 나일론천 그런 걸 많이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련이 망할 때도 보면 소련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물건이 없었다는 텅텅 비어가.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뭐 이중 간첩이나 영국의 이중 간첩 이런 사람들이 소련에 가서 현지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스타킹 같은 걸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주선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들어도 그런 이 공산품이 부족을 했던 상황. 결국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주민들이 쓸 물건을 제대로 생산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 전성기 시대 때는 뭐 어쨌든 좀 구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북한은 정부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구해오는 부분에 이제 한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 그 상품을 팔 수 있게끔 허가를 다 내준 게 아니고 잠깐 그 어떤 시장이라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런 데서 중국 사람들이 그 상품을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80년대부터는 거의 중국 상품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당시 북한 정권에서 80년대에 이 시장 같은 중국 상품을 파는 그런 그 장소를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을 해줘도 그 어떤 군이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지금은 시지만 예전에 군이 됐으니까 그 군인데 좀 한쪽 구석 쪽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중심 지역에다 유행시키지 않고 구석 쪽으로 좀 인파들이 덜 모이는데 그런 데다 해놓고 또 공업 상품을 또 중국 사람들이 보름 동안 여행 기간이 보름입니다. 보름에서 한 달, 길면 한 달인데 그 동안에 다 팔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도매 가격으로 북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고 장사를 가만가만 하던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상품을 다 넘겨줍니다. 통째로 넘겨주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도매하는 그 북한 상품에 대해서 그걸 또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빨리 처분해서 그 기간 내에 가거나 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럼 그걸 갖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마당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마당입니다. 그러면 장마당을 사실상 북한 정권이 내놓고가 아니라 뒷구석에서 하도록 봐줬고 이제 시간 제한을 이렇게 시간 두고.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파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파는 사람들입니다. 예, 중국 사람들인데 이제처럼 도매 가격을 한꺼번에 그 어느 개인이 중국 사람 개인 있고 도매로 다 넘겨왔을 때 그걸 또 파는 사람이 혹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워낙 뭐 공업 상품이 귀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중국 상품이 대량으로 막 넘어오고
한 사람이 여행을 온다 이렇게 하면 큰 가방 같은 거 그 캐리어보다 훨씬 2배 되는 그런 가방에다 한 5개, 6개 이 정도로 가져오면 그때 뭐 추리닝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뭐 대량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팔게 하다가 근데 북한 주민들이 팔 수 있는 이 시장은 활성화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상품 위에 단속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명 그때 당시 어떤 그 이름이 붙여졌냐면 80년대 후반 쪽에 메뚜기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튀잖아요. 예. 옮겨다니면서. 예, 옮겨다니며 튀입니다.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반 개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팔기 시작했고 음식 장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시장에서 활성화시켜주지 않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했고 또 여기 어떤 공간에서 할머니들이랑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팔면 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들을 앉아서 팔면 경찰들이 여기는 경찰이지만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 안전원이라고 했는데 보위원들이 와서 그걸 단속하니까 그걸 항상 긴장 속에서 팔고 있습니다. 언제면 보위원들이 오면 우리는 뛰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벼르기처럼 뛴다 그 말입니다. 예, 눈을 피해서 여기서 단속하면 저쪽에 가서 또 팔고 이래서 언젠간 그 보위부 요원한테 거기에 들켰다 이럴 때는 그 보위부 요원들이 무작정 그 그릇에다 떡이랑 앉아서 팔고 있는 거 발로 다 차가지고 그 정말 하루 벌어서 저녁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발로 차서 음식이 다 땅에 흙 묻고 예, 지저분하게 다 묻으면 그걸 가져다가 아까우니까 그걸 가져다가 집에 가서 씻어서 먹고 또 거기서 조금 뭐 괜찮다 싶은 거는 팔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중국산 공산품을 중국 사람이 파는 거를 북한 사람이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구석에는 이제 먹는 음식물을 또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럼 그걸 바꿀 때 화폐가 돈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살 때. 80년대부터 화폐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사용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한마디로 가치가 그냥 헐값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뭘 살려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화폐를 많이 발행해가 물가가 올라버려서 그런 요즘 같이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제 심하게 온 거라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그러면 물물 교환입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지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어떻게 교환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태다. 명태면 2짝이다. 2짝이면 한 짝이 얼마. 그 담배를 내리 누르는 그 명태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거 다 탈피해서 그 담배를 포장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담배 압축하는 기계. 거기다가 명태를 대량 넣고 기계로 아주 압착을 심하게 해가지고 북의 명태 여기 말하면 보고원과 황태 비슷한 건데 여기 황태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북한은 그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 명태를 잡아서 코를 끼워서 이렇게 20마리 한 드럼인데 20마리를 달아매려면 얼면서 마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명태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좀 폭신폭신하면서도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치수가 있고 조금 흠집 있거나 상하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명태를 대량으로 해가지고 명태 몇 킬로당 단복을 추리닝 몇 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전복이라던가 해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고급 어조 그런 걸 가지고 또 뭘 바꾼다. 이렇게 물물 교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잡는 어민들이나 어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바꿀 게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바꿀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함경북도 쪽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멀죠 바다가 있나요? 예, 있어도 라진 선봉 쪽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그 지역군에는 주변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예, 바다가 있으면 저기 개성 쪽이나 뭐
남쪽으로 좀 나가야 되고, 또 이사켄의 동해바다로 가려면 라진 선봉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전문적으로 물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처럼 또 뭐 다른 장사를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자기, 중국엔 도자기가 조금 그때 귀했다는지 그거는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도자기는 잘 만들죠. 도자기 또 예쁘고 너무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업 상품에다가 해조류 이런 걸 물목 교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빨리 넘기고 빨리 받아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90년대에 접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갈수록 그런 장마당이라는 게 커졌습니까? 아니면 그게 전부 단속으로 웅크러들었습니까? 근데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단속 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시장처럼 이렇게 갔고. 네네. 근데 이제처럼 시장에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장이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속하고 또 뛰고 또 저기 가서 단속 이렇게 하는데 90년대 초반에는 더 심하게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 고난의 행동을 하고 시작 이러면서 초기. 뭐 이양 사람들이 굶어 죽건가 말든가 체제가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뭐 개방되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자원하다가는 이런 걸 활성화해 주다가는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정권이 3대 독재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 또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공산화가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유입을 차단했고, 또 두 번째는 자존심. 김일성 독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 그런 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그게 시장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초기니까 그때부터 배급제도, 월급제도가 임금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개인이 아무리 단속해도 이걸 휘어잡기가 힘들 정도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는 빵을 잘한다 이러면 빵을 하고, 나는 또 뭐 각자가 자기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2000년도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조금씩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뭐 정권도 그래요. 보이고 이걸 단속하는 안전원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돈 받아 먹으면서 돈을 받아 먹으면서 봐줄 거는 봐주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씩 시장을 할 수 있게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금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왕성하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냥 눈을 피해서 너네 능력껏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봐줬는데, 그때는 너무 막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진짜 시장에 가서 배고프니까 빵이라던가 뭐 이런 꽈배기라던가 하나 사 먹으려면 어느 순간에 꽃제비가 다 채간단 말입니다. 들고 튀어버리구나. 그래서 튀고, 내가 굶었는데 그 꽃제비가 가지고 튀니까 그 꽃제비를 잡으러 가면 그 꽃제비가 그걸 다 먹어야 생존하니까 맞아대면서 피가 떨어지면서도 훔친 그 음식물을 입에다 다 넣습니다. 맞으면서도. 맞으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90년대까지 완전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이제 김정일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 10년 정도까지 김정일이가 한 15년 이상 7년을 집권해 왔는데, 김정일이 집권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를 좀 알면서도 봐주는 쪽으로 초반에 그리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이런 시장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났지만 단속 체제는 여전했고,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확히는 2002년부터 이 시장을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뭐 이제는 뭐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그때 가장 심할 때인데, 주민은 물론이지만 주민이 가장 최선에서 경제 상황을 겪었고, 그 뒤로 그래도 주민보다 한층 높은 중산층, 그리고 뭐 이런 간부라든가 행정, 군당 이런 간부들도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을 막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막을 일이 아니다. 예, 막을 일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활성화시켰다. 예. 예, 활성화시켰는데 뭐라면 군에서 시에서 가장 큰 넓은 지역에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시장을 만들어줘서 그때부터는 시장세를 받으면서 세를 받는 사람이 그 정문에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정렬이 됐는데 뭐냐면 정돈이 됐습니다. 사탕 팔면은 사탕 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음식 업계는 다 위생복을 입고 모자도 위생 모자를 쓰고 예, 그리고 공업 상품은 공업 상품끼리 정렬시켜 놓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잡화 상품 그다음에 식료품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해가지고 팔 수 있게끔 시장의 만들었었어요. 모습을 본격적으로 좀 갖추어가는 예, 거예요. 갖춰갔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저 갖추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좀 상당히 활성화가 됐겠네요. 네, 활성화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어땠습니까? 활성화되니까 아무래도 뭐 예전에 숨어서 팔고 뭐 이걸 언제면 단속해서 어느 순간에 땅에 떨어지겠는지 이걸 걱정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그 폭이 넓어진 거죠. 예전에 국수 1kg 장사했다, 뭐 쌀 10kg 장사했다 하면 대량 장사, 뭐 사탕도 한 마대씩. 아, 이제 규모가 커지기. 예,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그 기조가 또 안 변했습니까? 쭉 내려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제 탈북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예, 됐습니까? 그 탈북하고 이후에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북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에 갔었댔습니다. 예. 예, 갔던데 90년대 후반까지 정말 이제처럼 이렇게 짜여진 폐쇄된 그런 시장 경제가 2000년에 북한에 나가 보니까 완전 그 자유시장 체제처럼 닮아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고 그때 사람들이 90년대보다 활성하게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자영업이라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남보다 더 좋게 더 맛있게 만들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 형편이 한층 조금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또 뭐 속옷, 안경, 네. 신발, 네. 모자, 뭐 이런 종류들 가방, 네. 흔히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다 북한제입니까? 아니면 중국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 거의 80% 중국산. 그럼 북한이 그 정도로 만들 수는 있을 건데 그게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네. 왜 북한은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할까요?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수입 수출이 안 된 겁니다.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 수출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서는 그 수출해서 얻어지는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무기, 국방에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주민 생활 향상이 현저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입과 수출의 중심에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국가가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기들이 뭐 직접 국내에서 생산을 대처한다 이런 거를 안 했네요. 네. 왜냐하면 그 이런 이제처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 자원들 많이 수출해서 수입하면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들 수입을 해야 북한 주민들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식량이라든가 공업품이라든가. 근데 그런 걸 가져오지 않고 이제처럼 광목천이다, 설탕이다, 콩기름이다 이런 걸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 재료가 다 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냐면 무기를 하나 만드는데 포심지 있잖아요. 포심. 심이 광목천. 그다음에 그 면실 거기 들어가고 콩기름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간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용하는 뭐 과일 뭐 이런 것도 우리 그 친구 언니가 가수원에서 군대 제대돼서 가수원에 무리 배치받아 그 가보니까 거기 뭐냐면 김일성이 전용 가수원입니다. 거기에서 사과나무 밑에 우리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비료 주는 게 아니라 그 당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탕을 거기다가 비료처럼 준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유기농이에요. 예, 완전 유기농이죠. 그래서 그 사과 하나를 따서 먹으면
진짜 꿀처럼 그 사과물이 꿀처럼 찐득찐득하고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모든 그 상품들이 김일성이 전용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두 번째는 국방부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가는 5분의 1만 국민한테 풀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을 잘 사게 하려고 신경을 쓰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김일성 일가의 이제 호화사치나 예. 또 무기 개발이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돈이 부족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우리가 수출하거나 이렇게 벌은 돈은 그것만 하고 국내 모든 여력은 뭐 무기 생산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군 정치, 군이 중심이 되는 정치하고 이제 특권 계급, 네. 특권 계급을 위한 부분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원시적으로 너희들끼리 세금 내고 교환해라. 네. 자, 이런 정도만 유지하고 네.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뭐 그런 걸 산업을 육성해가 네. 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너무 퍼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될까봐 그걸 그렇습니다. 두려워한 것 예.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뭐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풀어넣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김여주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이제 자본주의화가 매우 제한된 채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것도 발전해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부에서 나눠봤습니다. 자, 2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자영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